2024년 9월 29일 오후 9시 34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정리했는데요. 10월달도 휴장이 꽤 껴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잘 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중요한 거는 니케이 선물이 마이너스 4.75%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건데, 반대로 중국 부양책은 굉장히 잘 먹혔는지 항생은 주목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항생은 외국인 비율이 낮기 때문에 거의 자국민이 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분들에게 한 주간 일정하고 관심 종목들 공유했습니다. 저번 주 큰 상승들이 좀 나왔거든요. 종목들 자체들이.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여기 얕은개미 채널에 가서 가입하시면 10,000원하고 30,0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 멤버십 혜택 전용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유튜브 커뮤니티 여기 들어가시면요 링크 있습니다. 링크 들어오시면 진짜 중요한 일정들 많이 공유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가입 많은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MS 코파일럿 AI 서비스 관련주 SP소프트. KT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분야와 관련해서 5년간 수조 원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KT에 따르면 김겸석 KT 사장하고 사티아 나델라 MS CEO 겸 이사회 의장이 27일 워싱턴주 레드먼드 MS 본사에서 만나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제휴를 체결했고, KT와 MS는 지난 6월 협약에 따라서 지원 영역을 구체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결속력을 다져왔다는 내용입니다. KT하고 MS는 과거에서부터 꽤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공유했었습니다. 그건 좀 유명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MS가 국내에 왔었을 때 SK 회장 만나기 전에 먼저 KT를 만났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면 좋은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타이 디바이스의 탈바꿈 관련주 뉴프렉스, 자이언트스텝, 넥스트 MP,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안경처럼 쓰는 증강현실 AR 기기의 오라이언을 공개했습니다. 무게는 98에서 100g 정도,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비전 프로는 굉장히 컸고 딱 봐도 썼다 그런 느낌들이 좀 보였었죠. 일반적인 뿔테안경 무게가 40g 정도인 것을 고려한다면 오라이언은 AI 기능을 품은 웨이러블 기기라는 점에서 상용화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비전 프로가 실패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추가적인 그런 매출의 포인트를 내기에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무겁고 비싸다는 단점 때문에 사실 흥행에 실패한 AR 헤드셋을 뛰어넘어서 AR 안경이 진정한 핸즈프리 시대를 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안경이면은 좀 더 편리하죠. 쓰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자, 세 번째, 모건 스탠리의 예측 실패 관련주 SK하이닉스, 한미, 테크윈, PSK 홀딩스.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다고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를 50% 이상 낮추고 나서 보고서를 던졌는데 서울지점 창고에서 SK하이닉스의 대량 매도라는 사실이 나왔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일들은 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죠. 정황상으로만 본다면 맞겠지만은 증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무튼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최근 6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18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웃긴 거는 다시 그거를 사들이고 있다는 거. 굉장히 웃긴 포인트입니다. 밑에 있던 거 그냥 판 거라고 생각해요. 밑에서 주웠던 것들 좀 모아뒀다가 주가 올라가니까 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거라고는 좀 별개이죠. 뭐 영향은 없잖아 있겠지만은 목적성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증명해내기는 어렵다는 거. 다시 사들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웃긴 포인트죠. 자, 네 번째, 배터리 업체 CATL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코칩과 원준, JLMNS, 그다음에 전고체 관련주들이죠.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닝더스다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중국 경제 매체 별연사가 보도했었는데, 보도에 따르면은 이날 오전 11시
중국 남동부 푸젠성 린너시에 있는 CATL Z 공장에서 화재가 상황이 발생했고요. 재련사는 공장에서 불길과 검은 연기 솟아나오는 사진도 함께 전했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 아직까지 불이 안 잡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중국의 내용이라서 내용만은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불이 안 잡혔다는 내용들도 있겠고요. 뭐 아직 계속적으로 뭐 잡혔다는 얘기도 있는데 배터리 아시겠지만 전기차 화재가 한번 불이 나게 되면은 전기차 물질상 불이 잘 안 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 보니까 전고체의 중요도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심야 자율주행 택시 유연하다. 슈어소프트 테크, 스마트레이더 자율주행 관련주들. 서울시 강남구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카카오티 앱을 통해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 서울 자율차를 호출을 했더니 배차 알림 이후에 차량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4단계 수준의 택시를 탑승을 하자마자 자율주행 운전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출발한 지 10분 만에 공사 구간에 이르자 공사 구간에 진입했다는 멘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동주행하세요라는 음성 멘트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운전자가 굉장히 편리했다는 거. 일단은 자율주행은 10월 10일 날 테슬라 일정도 있겠고 거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깜짝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들도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로 부각이 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넷플릭스 독주를 막는다. LG전자 헬로비전. LG전자가 스마트 TV 운영 사업 체계를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이 같은 변신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글로벌 컨텐츠 파트너를 대상으로 서밋 2024를 했었는데 중장기 목표를 제시한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웹 OS를 콘텐츠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만들어서 광고와 수수료 수익까지 거두겠다는 목표를 줬다. 글쎄요, 일단 지금 OTT 시장, 안 그래도 지금 극장부터 시작해서 OTT들이 굉장히 다 어려운 시점인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획기적인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항만 파업의 예정 관련주, STX 그린로지 승하예요. 뭐 식량 관련주들 미국 동부 항만에서 50년 만에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면서 글로벌 물류 적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 시에는 해운 운임 인상을 비롯해서 국내 수출 기업들도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류 적체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대체 항구인 미 서한 항구로 우회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서한에서도 상당한 물류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 혼잡 현상이 장기화되게 된다면 물동량 감소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던 운임 또한 다시 뛸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지금 원래는 이제 물동량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항만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운임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제거,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전날 발표를 했고요. 헤즈볼라도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난 자국과 헤즈볼라 교전으로 피란한 북부 접경지대 주민의 안전한 귀환을 전쟁을 목표에 추가를 했었고 23일 북쪽 화살 작전을 선언을 하고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을 집중 공격을 했었는데 글쎄요, 일단은 좀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좀 시장이 안 좋으면은 또 해지 종목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회. 우위에 따라서 트럼프와 해리스 종목들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하도 많이 해서 종목들은 일단 좀 제외했습니다. 다 아시죠? 역대급 초박빙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대선이 37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 해리스 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니아 위주로 경업주에 이제 올인하면서 경제와 불법 이민과 같은 주요 이슈로 초강도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승리는 해리스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에도 어떤 인물이 될지를 좀 더 포인트를 주는지에 따라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관련주들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제 부통령 후보들이 이긴다면은 해리스한테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긴 하고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는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랜덤적인 측면이다. 자, 그다음에 도미니카 전력 인프라 계획, 제일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이제 재룡전기 등등등. 도미니카 공화국이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고자 대규모 인프라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4년 안으로 전력 손실을 줄이고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민영화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을 하고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면서 현지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안간힘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과 송배전 개선에 54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면서 2030년까지 발전량의 30%의 청정 에너지를 얻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쨌든 전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변압기만 해더라도 수요 증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굉장히 이제 기술력들이 뽐낼 시간들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캐나다 1일부터 전기차 100% 관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죠.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와 알루미늄, 철강 등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캐나다를 상대로 해서 무역 보복을 이어질 수 있는 차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은 캐나다가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신규 관세 15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에 대한 신규 관세, 캐나다의 청정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혜택 국가 범위 제한으로 보여지죠. 어쩔 수 없는 게 캐나다도 미국 쪽 계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어쨌든 둘의 사이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현재 미국의 흐름에 따라서 좀 움직이겠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팅게임 멤버십 공유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빠르게 공유를 하고 있는 곳은 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방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시중에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은 정보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저는 정말 내부적인 내용들을 공유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한 주간 일정들, 그리고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주간 일정들도 미리 땡겨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얕은 개미의 관심 종목들, 요번 주 관심 종목들은 큰 폭으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번 주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많이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10,000원하고 30,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물가로 따지면 10,000원, 30,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궁금하거나 좀 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얕은 게 멤버십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주식에 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하십시오. 강요 안 하니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얕은 개미 멤버십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초록색 파란색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가입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가입을 하셨으면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로 들어가시면 링크들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링크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들은 아무나 볼 수 있는 링크가 아니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